여러분은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급식 시절 세대가 아니라 학교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먹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최근 한국의 학교 급식은 해외에서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며 다양한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한 학부모가 학교 운영 회의실에서 충분한 예산을 들여 한국의 급식을 벤치마킹하자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계 미국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태양이 밝게 내리쬐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마을 중심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이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고 아버지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어머니는 시장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사오셨죠. 스페인의 풍부한 해산물과 신선한 채소는 저의 부모님이 만드는 음식의 기본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부모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고 아버지는 큰 냄비에서 파에야를 만들며 스페인의 정통 요리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가스파초를 준비하며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셨고 부모님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들은 저에게 스페인의 맛을 알려주었죠. 마리아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고 건강에 좋아. 엄마는 자주 말하곤 하셨어요. 부모님의 식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저도 그곳에서 자라며 요리에 대한 애정을 키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스페인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작은 마을의 식당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의 지갑 사정도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출은 감소하고 재료비는 상승하면서 식당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걱정 섞인 목소리로 우리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엄마도 걱정스런 얼굴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아빠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해.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저를 위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여러 나라를 탐색하셨어요. 부모님은 미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학교에서 공부하는 꿈을 꾸며 부모님은 제가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셨죠. 드디어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셨고 식당을 정리하고 미국 이민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온 후 부모님은 다시 미국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함께 나갔어요. 학교 첫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수업 시간 동안 저는 영어가 서툴러서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은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억양 좀 봐. 한 아이가 속삭였고 다른 아이들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고개를 숙인 채 수업을 들었고 첫날부터 큰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저는 매일같이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견뎌야 했어요. 제가 스페인 스타일 도시락을 가져와 먹을 때마다 친구들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야? 고양이 밥이야? 한 아이가 말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배를 고른 채 수업을 들었고
점점 더 학교에 가기 싫어졌지만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고통은 계속되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맞히며 친구들은 저를 괴롭혔고 교실에서는 제 물건을 훔쳐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동양인 여학생과 마주쳤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지였고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 저처럼 이민자였죠. 그녀는 제 고통을 눈치채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마리아. 괜찮아?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지, 나는 이 학교가 너무 싫어. 친구들이 날 괴롭혀. 그녀도 처음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 고통을 이해해 주었어요. 수지는 저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얘기해 주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함께 공부하며 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어요. 수지는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저를 소개하며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고, 수지와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수지 덕분에 저는 괴롭힘을 당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반 친구들에게 스페인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스페인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이건 파에야야. 스페인의 전통 요리야. 한번 먹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파에야의 맛에 감탄하며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지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고 제이콥이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낳았어요. 제이콥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제이콥이 다니는 학교는 명문이었지만 저는 학교 급식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 도시락에 항상 신선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하지만 요즘은 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죠. 저는 매일 제이콥이 가져오는 급식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며 차라리 내가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음식들에 불안해졌어요. 급식은 종종 냉동식품이나 통조림으로 대체되었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보기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제이콥은 그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죠.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씨가 그의 기분까지 무겁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유독 학교에 가기 싫다고 저에게 그랬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급식 메뉴에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대 하나로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이콥은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했고 새로운 메뉴는 미트볼이 가득 들어간 스파게티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고 학생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줄을 섰어요. 제이콥도 그중 하나였고 제이콥은 큰 미트볼이 얹어진 스파게티 한 접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이콥은 한 입을 먹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맛있다고 빨리 먹어보라고 권했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제이콥은 한동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식사를 마친 후 제이콥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마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걸 거라고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제이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이콥은 복통과 메스꺼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아프다고 말을 꺼냈고 놀란 선생님은 제이콥을 화장실로 보내주었다고 했죠. 화장실에 도착한 제이콥은 곧바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식중독의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점점 더 심해지는 복통에 괴로워했어요. 제이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 제이콥을 걱정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렸죠. 선생님은 급히 보건실로 연락했고 보건교사가 제이콥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고 했죠. 보건교사는 제이콥의 얼굴을 보더니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저에게 연락했고 제이콥은 곧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제이콥을 보고 의사는 증상을 보더니 급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먹은 미트볼이 가장 의심되었고 제이콥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연쇄적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이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식중독 진단을 내렸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내리게 되었죠. 제이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아이의 고통을 보며 큰 충격을 받고 학교에 너무 화가 났어요. 평소에 밝고 건강하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금은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워졌죠. 제이콥은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고 그 사실이 저를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아팠다는 사실에 더 화가 치밀었죠. 한동안 고민 끝에 학교에 항의하기로 결심했고 학교에 항의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에 방문을 했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자리에 앉기를 권했죠. 교장 선생님, 제이콥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이콥이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학교 급식의 문제는 단순히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리셨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 업체를 조사 중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고 한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다고 하였어요. 저는 노력하지 않는 교장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학교의 급식 시스템 관련된 전문가를 알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고 그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되물었죠.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여기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배운다면 제이콥 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죠. 제이콥 어머님 말이 옳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급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급식을 어떻게 접할 수 있냐고 되물었고 저는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친구로 지내는 수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수지의 친구는 한국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친구로 한국의 학교 급식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지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수지에게 연락해 제이콥이 겪은 일을 설명한 후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제이콥이 식중독에 걸린 이후로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지, 혹시 한국에서 영양교사로 일하는 친구 화영에게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화영에게 연락해 물어본다고 하였습니다. 수지는 화영에게 연락했더니 그녀는 너무 환영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정말 자랑할 만해요. 저는 학교 영양교사로서 그 시스템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저는 수지의 말에 안도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화영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준다고 하였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도 좋다고 하였죠. 저는 화영의 제안에 깊이 감사하며 교장 선생님께 한국 방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의 열정과 확신에 감명을 받아 제안을 받아들였고 학교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고맙게도 수지가 한국에 오랜만에 가고 싶다고 함께 동행해주겠다고 해 수지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지 친구 화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영어를 배우고 있어 외국인이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너무 갖게 하고 싶다고 제 방문을 굉장히 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화영의 집에 머무르기로 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듣기로 했죠. 처음 보는 저에게까지 미국 아이들을 위한 급식 벤치마킹에 이렇게 협조적이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화영의 집에 도착했고 화영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고 무난한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음식을 배달시켜줬어요. 한국은 들어보니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하였고 미국은 배달을 한 번 시키려고 해도 제약 있는 물건이 대다수고 한 번 시키면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화영이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었고 그 음식은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식 닭튀김 치킨인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은 사람은 없다며 외국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근데 의아했었습니다. 미국에 널린 게 KFC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맛있다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치킨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화영의 아들은 얼른 달라며 그녀를 재촉했고 매워 보이는 치킨을 너무 잘 먹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맛을 보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맛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치킨과는 달리 닭에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양념이 묻혀있어 매워 보여 이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약간 매콤하긴 한데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급식에서도 자주 나가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 이걸 직접 만들어서 주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SNS를 직접 보여주며 이게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사진과 조리 과정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는 냉동 너겟을 기껏해야 데워주는 게 최선인데 생닭을 주문해 가루를 입혀 깨끗한 기름에 튀겨 바로 제공되는 모습은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 가지 요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 스프, 고기 반찬, 채소 반찬, 김치, 과일까지 뭐 하나 빠트림없이 완벽하게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사진 속의 요리를 만든 영양교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고 빨리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SNS를 보고 빨리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당장 내일 함께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학교에는 미리 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말해놔서 언제든지 가도 된다고 하였죠.
그렇게 바로 다음 날 그녀의 학교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에 기름때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의 광이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급식실의 청결함에 기대에 차 냉장고를 열었는데 너무 놀라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어떠한 음식도 없었고 식품 창고에 있는 쌀과 양념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여 냉동식품을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들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음식을 하느냐 신문하듯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오늘 나갈 급식 재료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매일 식재료가 들어오냐고 재차 물었고 그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냉동 가공 제품을 거의 쓰지 않을 뿐더러 매일 사용할 식재료는 그날 바로 들어와 바로 조리돼 나가 냉장 냉동고에는 양념류 말고는 어떠한 식재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들은 모두 2달 전에 계획한 것이며 들어오는 식재료 업체도 한 달 단위로 입찰로 들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2달 전에 매일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다니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철저한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수량과 온도, 운반차 안의 온도까지 철저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혹시 모를 식중독 사고를 대비해 학교에서 재료를 받기 직전의 유통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준수하였는지 냉동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아 음식이 녹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유통 과정까지 철저하게 체크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만 들어오고 고기 또한 1등급 이상의 한국산 한우와 돼지, 닭, 오리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쌀 또한 무농약 쌀을 사용 중이고 들어오는 양념류도 유기 인증 제품으로 색소나 착색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양념류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재료들의 마크들을 구글로 검색해 다 확인해 보았고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렇게 깨끗하고 퀄리티 좋은 식재료로 급식을 한다면 식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 급식의 비용을 얼마나 내냐고 물었고 그녀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죠. 한국의 학교 급식은 무료입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무료라고요? 이렇게 질 좋은 식재료와 철저한 관리로 제공되는 급식이 공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화영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다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화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리아,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라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제이콥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빨리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미국에 전하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전부 가져가기엔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 급식을 전파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너무 당황하며 말을 주저하였지만 한국의 겨울방학 때라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녀도 한 가지 제안을 하였죠. 그녀의 아이들을 미국의 해당 초등학교에 잠깐 교환학생으로 넣어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건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대답했고 학교에 문의한 결과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그녀가 우리 학교로 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두로 다음 겨울방학을 기약하며 만남을 약속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길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급식 과정과 급식 시설에 대해 자세히 발표를 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 사람들도
제 영상과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고 한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 급식에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죠. 6개월 후 화영과 그녀의 조리사팀은 미국으로 초청받아 오게 되었어요. 화영은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겨울방학 캠프 기간 동안 소수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공된 급식은 30가지가 넘는 요리로 구성되었고 한국식 치킨, 김밥,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다양한 채소 반찬, 샐러드, 그리고 직접 만든 후식 등 다채롭고 건강한 메뉴들이 포함되었어요. 화영은 조리 과정과 식판 사진을 찍어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유하였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며 감탄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죠. 심지어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우리 동네에 화제가 된 한국에서 온 급식 덕분에 겨울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급식은 뉴욕에서도 성공적이었고 우리 학교의 급식도 서서히 한국처럼 바뀌길 간곡히 바랄 뿐이에요.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만한 나라라 올 여름에도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고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미국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